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왠지 팔고 싶다. 주식이 좀만 떨어지면 언젠가 오르겠지. 좀 더 많이 사둘까? 우리의 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가? 왜 나는 늘 손해를 보는가? 이게 다 나의 뇌가 나의 선택을 유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 DGB 금융그룹 IM타운의 단디 똑띠와 함께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가 단디 똑띠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투자의 뇌과학 첫 번째 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지과학이라고 불리는 영역, 경제라는 영역, 요곳을 아우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다니엘 카네만 그리고 아모스 톳스키라고 하는 두 분이 가져온 경제학계의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는 보상회로, 보상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맥락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아침에 이거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어딘가 투자하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전화가 걸려오네? 야! 엄청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신나고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뉴스가 막 오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완전히 신나서 업된 상태에서 전화를 끊어요. 자, 이 다음에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까요? 갑자기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도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된다! 들어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후자의 경향이 큽니다. 단순히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만을 보고 좋아 보이네 안 좋아 보이네를 판단하는 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수없이 많은 요인들에 흔들린다. 그러한 나의 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다뤄볼 주제 중에 하나는 왜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가? 왜 나는 늘 손해를 보는가? 여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경제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다 알아낸 거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손실회피, loss aversion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익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우리 뇌는 손실로 인해서 얻는 괴로움을 훨씬 크게 생각한다. 대략 한 서너 배 이상 더 크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뇌의 특성이다. 우리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빨리 팔아버리기보다는 계속 갖고 있고 싶어하고 기대감을 걸고 있고 이거를 잘 팔지 못하는 성향. 이 경우에는 나의 손해만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요 현상을 설명하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disposition effect라고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본 주식은 지나치게 오래 갖고 있으려는 성향이고 오른 주식은 지나치게 빨리 팔아버리려는 경향을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돈 벌고 큰 이득을 내기 어렵죠. 왜냐하면 오른 주식은 최대한 오를 때 오래 갖고 있어야 더 높은 가격에 팔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주식은 빨리 처분을 해야 손해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반대로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왠지 팔고 싶다. 주식이 좀만 떨어지면 언젠가 오르겠지. 좀 더 많이 사둘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처분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뇌과학적인 이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재밌게 봤던 한 가지는 왜 올랐을 때 빨리 팔까? 도파민 분비되는 선조체 영역에 있어서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냐? 오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팔아버릴 때 기쁨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 거를 보고 있고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가 이거 올라서 팔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팔아버리려는 쪽으로 약간의 편향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손해볼 걸 알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카네만, 아모스 톳스키 이 두 분은 요거를 우리의 리스크 추구 경향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에 어떤 주식을 한 주를 샀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10만 원에서 더 오를 때는 리스크를 덜 걸려는 성향이 생겨요. 11만 원, 12만 원이 됐는데 뭐 굳이 내가 리스크 있는 행동은 하기 싫어하죠.
반면에 8만 원, 7만 원, 6만 원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때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더 큰 리스크를 걸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리스크인 줄 알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거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물타기,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더 사기, 이런 게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이론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걸 좌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주식은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거야. 평균적으로 항상 이 정도던데? 그러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더 오래 떨어진 주식을 들고 있고 오르면 바로 팔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이게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다름 아닌 overconfidence. 내가 잘 알아. 이거는 내가 분명히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라고 과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요. 자기 과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가 공통적으로 또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냐면 감각 추구 경향이나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질러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합쳐지면 손해가 더 커져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강렬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과 자기 과신을 하는 성향은 종종 대박이 나는 비율도 더 높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절대 리스크 안 거는 사람은 큰 대박이 날 가능성도 없거든요. 근데 새롭게 부상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주가 있다. 여기에 새로운 감각 추구를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꽤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죠. 근데 손해를 보면 크게 봐요. 자, 근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은 대박을 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자, 그런데 거꾸로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경향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 월스트리트나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이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수용 감각을 길러줘서 호흡과 근육과 심박수와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몸 안의 감각을 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의 장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좋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올라간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명상이나 요가, 필라테스 이러한 내수용 감각을 길러주는 훈련이 투자를 잘하도록 만드는 것도, 어떤 장을 읽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미묘한 차이들을 읽어내는 능력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내가 이 편도체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투자 성과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 나만 놓칠까봐, 나만 손해볼까봐 불안해하는 것들, 이러한 종류의 현상들은 주로 이제 편도체 과활성화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뇌를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은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꽂혀있는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어느 특정한 종류의 정보에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들 사이의 상관관계들을 보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측 능력을 높이는 건데,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분들이 찰리 멍거, 워렌 버핏, 장기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룰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어떠한 일어나는 현상들을 휩쓸리는 게 아니라 보다 큰 그림으로, 보다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나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안에서 무언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이러기보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고 이러한 변화가 정말 일어난다면 넥스트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단기적인 변화와 잠깐의 어떤 이득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으로 전체의 시장 그리고 변화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 뇌로 만드는 것인데, 꼭 주식이나 돈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릇을 넓힌다고 그러죠. 일상 속에서도 내 뇌가 품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을 넓혀가는 연습을 하면 이것이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질문이 날아오는 게 제가 투자를 잘하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언제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물어봐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지만 좋은 수익률들이 나올 때의 기본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투자 자체를 배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설이 맞았는지를 검증해보고 이거가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그냥 조금이라도 투자해보는 형태로 놓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면서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맞았는데 라고 하는 검증, 배워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로 크게 한탕을 잡는다든지 막 오르는 거를 기대하고 투자하진 않아요. 잃으면 잃는 대로 배운 게 있지, 얻으면 얻는 대로 많이 배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점점 더 많이 배워가면서 저의 역량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긴 게임으로서 투자를 바라보는 게 저희 나름대로 신조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투자는 배움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경제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도 배움으로 여긴다면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해서 생기는 손해가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에 대한 부분이 투자에서의 수익과 생각보다 높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뇌가 파둔 함정에 빠져서 손해를 보는 일들은 없기를 기원합니다.